아우야, 미안하다 아우야.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형님이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 바로 의좋은 형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형제끼리 재산 때문에 법정 싸움을 하는 뉴스가 나오는 시대에 서로에게 더 많이 주려고 하는 형제라니. 믿기 어려우시죠? 이것은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이런 마음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어느 산골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이천, 아우의 이름은 이지였습니다. 두 형제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형 이천이 15살, 아우 이지가 10살 때였습니다. 그날의 일을 형 이천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약을 구할 돈이 없었습니다. 의원을 부를 형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천아. 어머니가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동생을 잘 부탁한다. 내가 이제 아버지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괜찮으실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우 이지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형 이천은 눈물을 삼키며 동생을 껴안았습니다. 울지 마, 이지야. 형이 있잖아. 형이 너를 지켜줄게. 그날부터 형 이천은 아버지가 되었고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15살 소년에게 세상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이천은 낮에는 남의 집 밭을 일궜습니다. 저녁에는 나무를 해다 팔았습니다. 밤에는 새끼를 꼬아 돈을 벌었습니다.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고 등은 구부러졌습니다. 하지만 이천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지야, 밥 먹어. 이천은 항상 자신의 밥을 동생에게 더 많이 주었습니다. 형님 것도 드세요. 형은 벌써 먹었어. 너 많이 먹어야 해.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천은 늘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굶는 것보다는 자신이 굶는 게 나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이지가 추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천은 자신의 옷을 벗어 동생에게 입혔습니다. 형님은요? 형은 안 추워, 걱정 마. 이천은 이를 악물고 추위를 견뎠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이지는 형의 헌신 덕분에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지도 15살이 되었습니다. 형님, 이제 저도 일을 해야죠. 아직 일러 좀 더 쉬어라. 아니에요, 형님 혼자 너무 힘드세요. 이지는 형을 도와 일을 시작했습니다. 두 형제는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이지는 형을 보며 자랐습니다. 형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형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지는 형의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이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형님. 이지가 달려가 형을 일으켰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이천의 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건 제가 할게요. 형님은 쉬세요. 아니다다, 형이 할 수 있어. 안 돼요. 다치셨잖아요. 이지는 형의 짐을 빼앗아 자신의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이지야. 형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형님을 돌볼 차례예요. 이천은 눈물이 났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컸구나.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형제 참 의좋구먼. 그렇게 가난한데도 늘 서로를 챙기더라고. 저런 형제를 보기 힘들지. 이천이 장가를 갔습니다. 옆 마을에 선하고 착한 처녀와 혼인했습니다. 아우야, 형이 장가 가면 너 혼자 외로울 텐데.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이천의 아내는 남편만큼이나 착했습니다. 도련님, 시동생께 이것 좀 드리세요. 이미 줬소. 그래도 더 드리세요. 시동생이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이천의 집에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형의 집은 점점 북적거렸습니다.
몇 년 후 이지도 장가를 갔습니다. 형님, 이제 저도 가정을 꾸렸어요. 그래, 잘 됐다. 형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이지의 아내도 마음씨가 곱고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얼마 후 이지의 집에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두 형제는 각자의 가정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아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형님, 이거 가져가세요. 아니다, 아우 집 아이들 먹여라. 형님 댁 식구가 더 많잖아요. 그래도 아우가 먹어야지. 좋은 옷이 생기면 아우야, 이거 내가 입어라. 안 돼요, 형님이 입으세요. 형은 늙었어. 젊은 내가 입는 게 맞다. 형님이 더 필요하세요. 힘든 일이 생기면 이건 제가 할게요, 형님. 안 돼, 형이 해야지. 형님, 제발 쉬세요. 너도 쉬어야 할 나이다. 두 형제는 매일같이 이렇게 옥신각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옥신각신 속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해 봄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올해는 농사가 잘 될 것 같아. 이천이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비도 적당히 오고. 이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형제는 나란히 논에 나가 모를 심었습니다. 형님, 여기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잘하는구나. 형님이 가르쳐 주셔서요. 여름이 왔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형제는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형님, 물 드세요. 아우가 먼저 마셔라. 형님이 더 힘드시잖아요. 괜찮아, 내가 마셔. 논의 벼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는 벼는 처음 봤습니다. 형님, 올해 정말 풍년일 것 같아요. 그러게. 하늘이 우리를 돕는구나. 가을이 왔습니다. 황금빛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형님, 보세요. 벼가 이렇게 많아요. 정말이구나. 우리 정말 복받았다. 두 형제는 감격했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던 그들에게 이런 풍년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논에 나왔습니다. 자, 열심히 합시다. 이천이 외쳤습니다. 낫으로 벼를 베고 단으로 묶고 논 한쪽에 쌓았습니다. 아이들도 도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래, 조심해서 해라. 해가 지도록 일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자 드디어 모든 벼를 수확했습니다. 논에는 수많은 벼단이 쌓여 있었습니다. 형님, 우리 정말 해냈어요. 그래, 아우야, 우리가 해냈다.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얼굴은 땀과 먼지로 얼룩졌지만 그 미소는 그 무엇보다 밝았습니다. 이제 이걸 나눠야겠지? 이천이 말했습니다. 네, 형님. 두 형제는 볕단 앞에 마주 섰습니다. 아우야, 너는 올해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이천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이 더 고생하셨죠. 아니야, 너는 젊은데도 밤낮으로 일했어. 형님도 그러셨잖아요. 형은 원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이천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가라. 안 됩니다, 형님. 이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댁 식구가 더 많으시잖아요. 아이들도 많고. 그래도 넌 이제 가정을 꾸린 지 얼마 안 됐어. 돈이 더 많이 필요할 거야. 형님이 더 필요하세요. 아니다, 내가 가져가라. 형님이 가지세요. 두 사람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가족들이 웃었습니다. 또 시작이시네. 저러다가 해가 지겠어. 하지만 두 형제는 진지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결국 이천이 제안했습니다.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자. 볕단 하나하나 세어서. 그게 좋겠어요, 형님. 두 형제는 볕단을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정확하게 반으로 나눴습니다. 자, 이제 각자 집으로 가져가자. 네, 형님. 볕단을 수레에 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두 형제의 마음속에는 각각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천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방 한쪽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이천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우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
아우 이지가 장가든 지 이제 겨우 2년이었습니다. 아이도 이제 겨우 1살. 이지의 아들은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였습니다. 새 가정을 꾸리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집도 고쳐야 하고 아이 키우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그런데 내가 똑같이 나눠 가지다니. 이천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자신의 집은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이들도 컸고 집도 있고 살림도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우는 아직 모든 게 부족했습니다. 내가 더 가지면 안 되는 건데. 이천은 뒤척였습니다. 옆에서 자던 아내가 눈을 떴습니다. 여보, 왜 안 주무세요? 아, 깼소? 미안하오. 무슨 걱정 있으세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동생 생각에. 역시 그러실 줄 알았어요. 아내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늘 시동생 걱정만 하시네요. 미안하오. 하지만 그 아이가 내 걱정이요. 알아요.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세요. 뭐? 시동생한테 가세요. 볕단 좀 가져다 주시고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충분히 있어요. 당신. 이천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이천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깰까봐 살금살금 걸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밖은 고요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천은 뒤뜰로 갔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볕단이 쌓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져갈까? 이천은 고민했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아우가 눈치챌 텐데. 하지만 너무 적게 가져가면 소용없고. 고민 끝에 이천은 결정했습니다. 10단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이천은 볕단을 하나씩 들어 올렸습니다. 묵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이 정도면 아우에게 도움이 되겠지. 볕단을 지게에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달빛 아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아우의 집까지는 걸어서 한 시간 약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천은 무거운 짐을 지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 길을 몇 번이나 걸었던가. 어렸을 때부터 형제는 이 길을 수없이 오갔습니다. 서로의 집을 방문하고 함께 일하고 서로를 돌보고. 아우야, 형이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천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더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지 못해서. 내가 더 행복할 수 있게 해주지 못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드디어 아우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잠든 것 같았습니다. 이천은 살금살금 뒤뜰로 갔습니다. 거기에 아우의 볕단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다 놔야지. 이천은 자신이 가져온 볕단을 조심스럽게 아우의 볕단 위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천은 행복했습니다. 이제 아우가 조금은 더 편해지겠지. 마지막 볕단을 놓고 이천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달빛 아래 볕단 더미가 조금 더 커 보였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해. 이천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왠지 더 가벼웠습니다. 짐은 없었지만 마음은 더 가벼웠습니다. 잘했어. 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어. 이천은 집에 도착해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깨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응, 잘 놓고 왔소. 수고하셨어요. 당신도 자오. 내일 또 일해야 하니까. 네, 당신도 주무세요.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웠습니다. 이천은 그제야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아우 이지의 집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지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형님 댁 식구가 얼마나 많으신데. 형 이천의 집에는 아이가 5이나 되었습니다. 다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실까. 그리고 형수님도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더 가지셔야 하는데. 이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은 아직 아이가 하나뿐이었습니다. 식구도 적고 먹여 살릴 입도 적었습니다. 내가 똑같이 나눠 가지다니. 이지는 자책했습니다.
형님이 평생 나를 돌봐주셨는데, 형님이 나를 키워주셨는데, 나는 형님께 무엇을 해드렸지? 이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눈치챘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아, 깼소? 형님 생각하시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소? 늘 그러시잖아요. 아내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세요. 뭐? 형님 댁에 가서 볕단 좀 갖다 드리세요. 하지만 당신. 괜찮아요. 우리는 충분해요. 미안하오. 미안할 게 뭐 있어요. 당신이 형님을 사랑하는 거 저도 알아요. 아내가 남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선택한 거예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이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기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달빛이 밝았습니다. 형님,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릴게요. 이지는 뒤뜰로 갔습니다. 자신의 볕단이 쌓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져갈까? 이지는 고민했습니다. 많이 가져가야 형님께 도움이 되는데. 하지만 너무 많이 가져가면 형님이 눈치채실 텐데. 고민 끝에 이지도 10단을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지는 볕단을 하나씩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기뻤습니다. 형님, 평생 저를 돌봐주셨으니 이제 제가 형님을 도와드릴게요. 볕단을 지게에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달빛 아래 이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이 길을 이지는 수없이 걸었습니다. 형님은 지금 주무시겠지. 아침에 형님이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지는 웃음이 났습니다. 아마 형님은 누가 가져다 놓은 줄 모르실 거야. 그게 더 좋아. 형님이 부담 안 느끼시게. 형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이지는 살금살금 뒤뜰로 갔습니다. 형의 볕단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다 놓으면 되겠지. 이지는 자신이 가져온 볕단을 조심스럽게 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등에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흐뭇했습니다. 형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볕단을 놓았습니다. 이지는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봤습니다. 좋아, 형님이 좋아하시겠다. 이지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지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잘했어. 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어. 집에 도착해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잘 놓고 왔소. 잘하셨어요. 자오, 내일 또 일해야지. 네, 당신도 주무세요. 이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천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에 10단을 가져갔으니 볕단이 줄었겠지. 이천은 뒤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볕단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이천은 눈을 비볐습니다. 볕단의 수가 그대로였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10단을 가져갔는데. 이천은 다시 세어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같은 시각 아우 이지의 집에서도 하나, 둘, 셋, 넷. 이지도 자신의 볕단을 세고 있었습니다. 어라? 이지도 놀랐습니다. 볕단이 줄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이상한데 분명히 10단을 가져갔는데. 이지도 다시 세어봤습니다. 하지만 역시 같았습니다. 두 형제는 각각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이천은 생각했습니다. 어젯밤에 너무 적게 가져갔나 보다. 오늘은 더 많이 가져가야겠어. 이천은 이번에는 20단을 준비했습니다. 같은 시각 이지도 생각했습니다. 어젯밤에 너무 적게 가져갔나 봐. 오늘은 더 많이 가져가야지. 이지도 20단을 준비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천은 다시 볕단을 지고 아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지도 다시 볕단을 지고 형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형제는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밝은 달빛이 길을 비췄습니다. 이천은 생각했습니다. 아우야, 형이 너를 더 행복하게 해줄게. 이지는 생각했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께 조금이라도 보답할게요. 두 형제는 걸었습니다.
그리고 길 한가운데서 마주쳤습니다. 어라? 두 형제는 서로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모습이 또렷했습니다. 등에는 똑같이 볕단을 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던 두 형제.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젯밤에 그리고 오늘 밤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형님. 이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우야. 이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등에 진 짐을 내려놓고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을 위해. 아우야, 형도 너를 위해. 두 형제는 서로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달빛이 두 형제를 비췄습니다. 그 모습은 이 세상 어떤 그림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이천이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우야, 형이 너에게 해준 게 없어서.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형님이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그건 형으로서 당연한 일이었어. 형님, 제가 형님께 받은 건 너무 많아요. 평생 갚아도 모자라요. 이지가 울먹였습니다. 아우야. 형님 사랑합니다. 형도 너를 사랑한다. 두 형제는 다시 한번 껴안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이 형제를 축복하듯. 그날 밤 이후 두 형제는 볕단을 정확히 반으로 나눴습니다. 더 이상 몰래 가져다 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를 더 자주 찾아갔습니다. 형님, 오늘 밥 같이 먹어요. 그래, 좋지. 아우야, 우리 집에 와서 쉬어가거라. 네, 형님. 두 형제의 가족들도 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아이들은 사촌지간이지만 형제처럼 자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형제는 늙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해지고 등은 굽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오늘따라 날씨가 좋네요. 그러게, 우리 산책할까? 두 형제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젊었을 때처럼. 형님, 우리 참 행복했죠? 그래, 아우야, 우리는 행복했어. 형님이 계셔서 행복했어요. 형도 내가 있어서 행복했다. 두 형제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가을 하늘만큼 맑고 청명했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는 서로를 부축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석양이 두 형제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그 그림자는 하나처럼 보였습니다. 어떠셨나요? 단순한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의미, 사랑의 의미, 희생의 의미. 요즘 세상은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합니다. 가족끼리도 재산 때문에 싸우고 형제끼리도 서로 외면합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느냐에 있습니다. 이 형제들처럼 서로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부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